외국인 시각에서는 안 좋아 보였다는 게 이때 나타났고요. 제가 공매도 나오고 또 세일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건들지 말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도 보게 되면 수급 보게 되면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외국인 매도 측면에서는 아직은 세일업체도 접근을 하기보다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면 내년, 후내년 2차 전지는 뭐 대중화를 바라보고 있죠. 따라서 대중화가 된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가격 경쟁입니다. 따라서 배터리 쪽에서 먼저 가격 경쟁이 가장 강한 쪽은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건전지 집에 보면 다 원통형으로 돼 있잖아요. 각형은 어쩌다가 하나씩 보이는 거고요. 원통형으로 되는 것은 대량 생산하기가 유리합니다. 원통형은. 대량 생산이 유리하다는 것은 가격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따라서 가격 경쟁 측면에서는 원통형 배터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제가 준비한 어떤 차트를 보면 각형 같은 경우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고 또 파우치형도 한 2026년부터 살 정체가 되고 있고 대신 원통형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거든요. 따라서 원통형 배터리 특히 4680 원통형 배터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요중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당연히 원통형 배터리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앞서가는 게 LG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4680 원통형이 빠르면 8월 국내 오창 공장에서 생산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파라소닉 같은 경우는 9월 생산이라서 파라소닉보다도 한 달 빠르게 생산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특히 또 애리조나에 원통형 배터리 전용 공장도 건설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8월부터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한다. 그러면 주가라는 게 이런 모멘텀을 타고 관련주들이 좀 더 일찍 들썩들썩 할 수 있죠. 벌써 한 차례 강하게 들썩였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8월이 가까워지게 되면 다시 또 반등을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하고 관련돼 있는 원통형 배터리하고 관련돼 있는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기업들 준비를 했는데 보게 되면 일단 LG에너지 솔루션 4680 원통형 배터리 공급망 중에 니켈 도금 강판은 TCC 스틸이 할 걸로 보여지고요. 요것은 언론에 나온 것들 취합을 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 캔 케이스 껍데기죠. 캔 케이스는 동원 시스템죠. 그 다음 검사 장비는 이노메트리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는 LNF나 엔캠 등이 맡을 걸로 보이고요. 대신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니까 작은 이슈로 움직이기는 어렵거든요. 큰 글로벌 캐파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2차 소재가 요걸로 상승을 한다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외를 하고 또 검사 장비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잖아요. 이제 생산을 하기 전에 장비를 납품을 해버리고 생산을 한다고 해서 장비에서 더 큰 이득을 보긴 또 쉽지 않잖아요. 대신 생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재 쪽이죠. 계속해서 생산이 필요한 쪽. 그러니까 캔 케이스나 니켈 도금 강판 이런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유리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들 종목도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먼저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 차트 보면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TCC 스틸도. 하지만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7억이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4억입니다. 주가 상승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너무 약하고요. 또 이걸 PER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영업이익이 중요해서 14억 1분기 영업이익 곱하기 4 해서 시가총액으로 나눴는 게 240 너무 고평가예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아직 실적을 바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받기에는 만만찮다 보여지고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에 176억 올해 1분기가 160억
그래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뭐 앞에 말했지만 영업이익 기준 수정된 PER 보면 한 19배로 그래도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도 뭐 영업이익이 거기서 거기고 뭐 PER이 조금 높고 또 이쪽은 장비 쪽이니까 소재 쪽에 관심을 가지는 데서 한 발 벗어나 있고요. 그러면 동원 시스템즈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좀 더 유리할 걸로 보이고 동원 시스템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원 시스템즈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로 보게 되면 뭐 앞쪽에서 조정을 쭉 받다가 앞에 보면 3월 달에 거래량을 내면서 상승을 할 때가 원통형 배터리 이슈가 처음 한번 나왔을 때입니다. 이때 강하게 움직인 측면이 있고 이후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 횡보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앞쪽 2024년 뭐 1, 2월 달 이때 비해서는 거래량도 크게 증가가 돼 있고요. 이러면 다시 한번 8월 달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4680 원통용 배터리 생산 이슈를 타며 또 강한 반등이 한번 기대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 4680 원통용 배터리 관련해서 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역시 자원 관련주입니다. 우리가 뭐 소재하고는 틀리게 자원 관련주들은 IRA 법안 이슈가 있거든요. 거수혜가. 특히 지금 보게 되면 광물 쪽은 4대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FTA 체결이나 중국 쪽 쓰면 뭐라 그럴까요? IRA 법안 따라 뭐 세제 혜택 못 받게 되고 지원금을 못 받는데 광물은 올해까지 중국어 써도 돼요. 내년부터 쓰면 안 돼요. 그렇게 된다면 올해 말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리튬 관련주들은 수혜를 받을 걸로 봅니다. 수혜를 받을 걸로 보니까 리튬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리튬 관련주 같으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포스코 홀딩스가 있고 그다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리튬을 직접 생산을 하는데 그 자회사가 아직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에코프로로 대변이 된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들 두 업체에 대해서도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먼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1분기 7천억 했어. 올해 1분기 6천억으로 한 1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요거는 철강사업부 영향인데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철강사업부 쪽에서 어떻게 보면 호재가 남아있고요.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약화된 건 중국이 저가 철강을 밀어내면서부터 약화가 됐는데 지금 보면 미국이 중국산 저가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크게 확 지르고 있고요. 또 평상시 또 뭐 중국하고 우호적인 남미도 중국 저가 철강으로 어렵다고 보고 남미 자체 철강 위에서 또 관세를 높이고 있고요. 특히 브라질이 대표적이죠. 여기에 유럽도 동참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산 저가 철강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 철강 기업에게는 호재가 되니까요. 요런 호재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리튬 가격이 아직 달러 약세가 확 일어난 건 아니지만 결국 달러 약세가 오면서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할 거다. 요런 것까지 합친다면 여기에다가 내년에 IRA 법안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지만 공매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42% 의미 있게 확 줄었거든요.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대신 또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적이 너무 크게 적자로 갔거든요. 작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823억 흑자 있어 올해 1분기 298억 적자로 갔어요. 따라서 실적 측면에서 아직은 접근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또 공매도도 늘 말하지만 정말 징하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뭐 공매도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따라서 당장 접근하기는 어렵고 또 가장 최근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4월 25일 날 액면 분할 후에 상장을 했거든요. 요 이슈는 사실 대기업, 큰 기업 중에 액면 분할되는 것들 중에 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액면 분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8년 5월 달에 액면 분할 후에 상장이 됐는데 액면 분할이 됐다는 것은 주식 유통수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소화하려고 액면 분할 후에 한 8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이후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액면 분할 이슈로 바로 상승을 한다 보기보다는 그래도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본다면 결국 업황이 턴하는 시점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런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라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게 되면 40만 원대 선입니다. 제가 까만 라인으로 쫙 표시를 했는 게 40만 원 선인데 거기에서는 지지를 받는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40만 원 부근에 오면 1차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될 걸로 보입니다. 40만 원 아래에서는 관심을 가진다. 지금 보면 3중 바닥을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이 강하게 상승 후에 조정을 받으면 V자 반등보다는 다중 바닥을 형성 후에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40만 원 이하에서 관심을 가진다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고, 월봉 차트로도 한번 보게 되면 보면 2018년도에 40만 원 돌파하려다가 못했고, 또 2021년도에 40만 원 돌파하려다가 못하고, 그래서 이 40만 원대가 과거에는 저항 라인이었습니다. 저항으로 작용을 했는데 2023년 강하게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정을 받으면 여기가 이제는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뚫지 못할 때는 저항이지만 뚫고 난 뒤에 조정은 또 지지로 되니까 여러 번 지지가 나올 수 있다 보여지니까 40만 원 선이 어떻게 보면 맥점으로 보여지니까 40만 원 이하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또 셀 업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우리나라 셀 업체는 매수해도 될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아직은 아니다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1분기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요거는 중국을 제외한 점유율입니다. 보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이 2023년 28.1%에서 1분기 때 25.7%로 줄어들었어요. 점유율이 줄어들고 기존까지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점유율 1위를 놨는데 1위를 중국 CATL 캐틀에 내줬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점유율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삼성 SDI하고 SK온 여기 점유율을 보게 되면 10% 선에 딱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 10%선은 정말 중요해요. 글로벌 캐파 10%를 확보하고 있어야지 같이 규모의 경제에 뛰어들 수가 있는데, 이 10%선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에서 도태될 경우들이 높고요. 과거 LG 휴대폰이 세계 점유율 10%일 때는 같이 경쟁을 펼치다가 점유율 10%를 깨지면서 밀리면서 도태되고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슬아슬한 위치에 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직 셀 업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셀 업체를 싫어하거나 이게 눈에 확 띈 적이 언제냐고 하면 작년 11월 3일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 그때 외국인 전략이 좀 노출이 됐다 보여지고요. 그때 보게 되면 11월 3일 공매도가 금지되고 다음 날 LG에너지솔루션 외국인 수급 움직임이거든요. 움직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공매도 금지 다음 날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엄청나게 매수를 했다.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좋으냐? 이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외국인들, 특히 헤지펀드들은 롱숏 전략을 펼치거든요. 좋아 보이는 종목은 매수를 하고 나빠 보이는 종목은 매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 전략을 못 펼치게 공매도가 금지가 됐으니까 매도 쳤다는 걸 환매수가 해야 돼요. 따라서 이날 매도 쳤던 걸 환매수가 들어왔다. 그 얘기는 안 좋아 보여서 매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시각에서는 안 좋아 보였다는 게 이때 나타났고요. 제가 공매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출연을 해서 똑같은 설명을 들으면서 셀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건들지 말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도 보게 되면 수급 보게 되면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외국인 매도 측면에서는 아직은 뭐 셀업체도 접근을 하기보다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앞에 말했지만 테슬라가 직접 만들려다가 거의 지금은 안 돼 있거든요. 그거는 만만치 않을 걸로 보이고요. 또 파라소닉하고 가장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파라소닉 같은 경우는 생산이 9월입니다. 파라소닉보다도 빠르게 8월 달에 생산이 나오고, 앞에 말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연말에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이슈들 계속 불거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빠르다. 대신 빠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 시장 점유율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점유율 순위를 바꾸는 구조로는 아직은 외국인 시각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외국인 시각에서는 중국 기업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매수를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셀업체 같은 경우들은 이런 외국인 수급이 매수가 뭐 강하게 들어올 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대신 관련 소재 쪽,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관련 소재 쪽 단기 상승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걸로 보이고요. 1억을 가지고 매수 포트를 잡는다면 일단 반도체의 30%입니다. 반도체 30%인데 탑픽으로 SK 하이닉스를 꼽고요. 이제 반도체 30%, SK 하이닉스 30% 채우셔도 되고, 그게 아니시면 뭐 한 3분의 1은 삼성전자 같이 보유하셔도 되고요. 대신 SK 하이닉스 비중을 가장 높게 두시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체 포트에서 20% 중에 결국 현대차 아니면 기아, 대형주에 집중을 하시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2차 전지는 포스코 홀딩스 20%, 포스코 홀딩스도 40만 원 선 이하에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고요. 이렇게 보면 일단 대형주에서 반도체 30, 자동차 20, 그 다음에 2차 전지 20 합쳐서 70% 포트를 세우고, 나머지 30%는 중소형주 공시 관련해서 한 두 종목 매수를 하시라 설명을 드릴게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업종 따라가기보다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공시를 보다 보면 큰 돈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가령 뭐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를 한다. 이건 우리 회사 주가가 낮았다고 판단되니까 매수를 하는 거니까 장내 매수, 그것도 20-30만 주 크게 한다. 그런 종목. 그게 아니면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한 100억 이상 변경을 했는데 변경했던 전환 가액하고 주가가 비슷하다. 그러면 그런 종목. 큰 돈이 움직이고 큰 돈이 움직였던 단가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사놓으면 중기적으로 강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 관련해서 이런 종목 매수를 하시고, 공시라는 게 공부하기 어려우니까요. 또 다양한 공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저 이희경 경제TV 유튜브에 오시면 다양한 기법이 있으니까 오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